안녕하세요,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서서 학부모님들을 맞이하니까 또 기분이 또 새롭습니다. 앉아서 할 때하고 이렇게 서서 할 때 왜 이렇게 파이팅! 이게 우리 다른지 정말 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오늘은 일단 다른 게 아니라 저번에 약속했던 것처럼 9월 1일자에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들 업로드 시켜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지키려고 또 이렇게 부지런히 촬영을 했습니다. 또 우리 복부문자님께서 복PD님 네, 되게 편집을 또 열심히 해주셨어요. 모두 박수 한번. 네. 자, 근데 이 자기소개서 그동안 이제 공개 사실 안 했었잖아요. 근데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유독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코로나 동안 이제 그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이게 약간 널려져 있는 유형들이 좀 바뀌는 과정에서 새롭게 접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활동 경험들에 대한 부분들이 적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적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자기가 꺼내놓고 뭔가 글로 표현을 갖다 해보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부모님들과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서 이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부분의 강의를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로 바로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 작성법인데 여기 제목에서도 보이시지만 스스로 작성해보는 이라는 앞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일단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는 총 문항 6개인데요. 그 6개의 문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글자 수가 제한되어져 있죠. 700자, 그다음에 1200자, 600자 이렇게. 그리고 또 독서 부분에 대한 거는 300자씩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글자 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기소개서 첨삭을 할 때는 살을 발라낸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일단 풍부하게 글을 먼저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이 글이 왜 어렵냐 하면 700자를 쓰는데 우리는 700자를 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우리 제자 여러분 700자를 쓰는데 700자를 딱 맞춰서 쓰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글을 갖다가 적을 때는 700자면 딱 3배수 그러니까 한 2000자 정도를 우리가 적고 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의 가지치기를 갖다가 하면 정말 아름답게 한 600자에서 650자 정도의 글이 정말 남습니다. 근데 그 남는 글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대로 써도 되지만 이제 앞뒤 수식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라서 매끄럽게 하다가 보면 어머님들도 우리 제자들도 자기소개서 정말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본기는 글자 수를 넘겨라. 그리고 글자 수 딱 700자 맞추려고 1200자 맞추려고 600자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글자 수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아도 내 내용에 대한 부분에 충실하면 되니 너무 그 글자 수 채우는 데에 스트레스 받지 마셔라. 이게 오늘 이 작성법의 핵심입니다. 자, 일단은 그 부분에서 첫 번째 제가 오늘 진행한 내용은 먼저 이 자기소개서에 기재되어져 있는 유의사항을 안 읽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 문항 포인트 1번부터 6번까지지만 그래도 제가 자기소개서의 역할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볼 때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꼽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요 문항 포인트 알려드릴 거고요. 그 독서 문항 포인트 그 다음에 합격자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옳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렇게 이 부분에서 수정되어져야 될 것들의 샘플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트 1 작성 시 유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자기소개서 제1페이지에 보시면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숙지한 후에 자기소개서 작성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지 않고 나중에 그 자기소개서 작성한 다음에 뭔가 또 대처하려고 할 때 급하게 행동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숙지하신 다음에 중요 포인트에다가 밑줄 그어 놓으시고 자기소개서 작성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그 유의사항의 포인트는 먼저 글자 크기 11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0포인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글자 수 11포인트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작성법은
컴퓨터로 작성을 합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서 수기로 작성하는 자필 작성이지만 서울대학교는 컴퓨터 한글 작성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작성을 갖다 할 때 한 가지 그 워드, DOC 파일 있잖아요. MS 워드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MS 워드 작성 안 됩니다. 한글 파일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작성 언어는 영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국어, 한글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작성되어진 내용들이 모두 컴퓨터로 입력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편 제출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우리가 같이 동봉하셔서 서류봉투 전면용 우편 양식을 부착한 후에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서류봉투 전면용 우편 양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일단은 그 지원하는 학생들이 한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원하고 그 로그인하면 이 내용들이 뜨니까 그거 출력하셔서 붙이신 다음에 제출을 하실 때 우편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파트 2에서는 이 중요 문항 포인트가 있는데 이 중요 문항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1번부터 6번까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어떤 내용에 대한 중점을 갖다 둘 것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안 중요한 게 사실 없죠.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원 동기, 그 다음에 내가 약점, 강점, 이거 너무 뻔해요. 정말 뻔합니다. 다른 영재교육원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에 대한 것들을 번복하는 것 별로예요. 근데 왜 별로라고 이야기하느냐? 질문을 받을 수 있는 확률에 대한 부분이 낮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에서 질문을 학생들에게 면접 때 가장 많이 하는 포인트가 바로 3번과 6번입니다. 그래서 3번과 6번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는 문항의 중요 포인트로 꼽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에서 3번은 왜 중요한가? 일단은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탐구에 대한 능력을 매우 중요시하는 영재교육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낸 제자들이 그 과정에서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을 이제 중간중간 듣다 보면 서울대학교는 진짜 순수 탐구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탐구에 대한 능력을 중시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 탐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인 부분이 꼭 표현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학생의 탐구 역량에 대한 부분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1200자 내외에 그 쓴 탐구적인 부분의 내용 등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력의 방법이나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에 대한 수준, 난이도를 갖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학생에 대한 판단이 가장 잘 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 영재원의 순수 커리큘럼에 대한 이 부분의 순수 탐구 영역에 대한 것을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 이 3번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3번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을 꼽았습니다. 자, 탐구적 역량을 갖춘 사회적 인성을 갖춘 실력력이 매우 우수한 인재를 갖다 뽑고 싶은 것이 서울대 영재교육원의 취지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탐구적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글로 3번을 갖다 표현해 주시면 매우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왜? 저는 이 독서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그 지원자가 책을 통해서 받는 영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책을 선택할 때 본인의 일단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학습적인 성질을 파악하기가 매우 쉽고 학습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성에 미친 소재인데 일단 인성 부분에서 내가 주변에 있는 공감 능력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려에 대한 부분들이 책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책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단 책을 선택하면 어휘 수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당연히 되죠. 그리고 일단 주변에 대한 이 이해가 어느 정도나 되어지는지를 책을 선택한 책을 통해서 그래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가 통해서 차분한 사고 능력이 가능한지를 일단 보려고 한다. 자,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고찰을 이용해 자기 스스로가 개발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요새처럼 유튜브나 다른 이제 틱톡과 같은 여러 가지 영상 미디어들을 접할 수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적인 발현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창의적 사고 능력이라고 우리가 보지는 않습니다. 책을 통해서 이 고찰을 한 뒤에 본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탐구적인 것의 설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에 대한 부분이 실제 탐구적인 능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창의적인 탐구 능력에 대한 부분을 보고자 해서 책에 대한 부분의 접근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책의 종류가 중요하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인문, 인성, 전공에 대한 이 부분은 서울대 가장 기본적인 독서의 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과 인성, 전공에 대한 부분의 책 따로따로 한 권씩 선정을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만약에 못 믿겠으시면 전공에 대한 책만 3권 선택해서 자기소개서를 넣어보세요. 하지만 제가 했던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드리는 이 영상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 제가 거짓말할 수 없는 것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경험의 이 범주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어머님 말씀도 맞을 수 있고, 네, 제가 드리는 이야기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 다음에 그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단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가늠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옳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서 문항의 포인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문, 인성, 전공은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한번 보면 일단 인문 도서는 왜 우리가 필요로 하냐면 사실 인성이나 전공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또는 지원자가 어느 정도의 소양인지 종합적인 부분의 의견을 갖다가 한번 간접적으로 파악을 갖다 하고 싶을 때 인문적인 요소의 책이 굉장히 많이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인문적인 도서들은 대부분들 종합적인 소양 능력의 판단을 기본기로 한다. 자, 그리고 인성도서는 영재교육원에서 영재들을 가르칠 때 사회적인 이제 인재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 어느 정도의 공헌도를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인재를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성도서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배려심에 대한 부분이 노출되어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도서에 대한 이 부분은 진로 탐색 기능에 대한 부분들인데 물리 전공을 갖다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물리도서 당연히 들어가야죠. 화학, 그 다음에 수학은 수학적인 도서 한 권씩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 분야에 맞춰서 그 책들을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읽은 시기가 내 아이가 너무 똑똑해서 아니면 우리 제자가 너무 똑똑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읽었어요. 그럼 어때요? 읽은 시기 그때 적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읽어두고 덮어둔 것보다는 해마다 묵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해 읽으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려고 했던 행동, 반복적인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한다면 훨씬 효과가 저는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대 영재교육원의 자기소개서 합격자 자기소개서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내용이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중략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빼고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잘된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그 다음에 오류적인 부분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1번 지원 선발 이유하고 지원 동기, 장래 희망 관련 기술인데요. 일단은 여기는 이 부분에서 제가 이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선택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자기소개서를 발췌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이 영상 속에서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생물 관련 공부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문구를 만약에 저는 하고 싶다면 생명공학자로서의 꿈을 꾸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X라고 하는 이 부분을 표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하는 것보단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만약에 물리라고 한다면 물리에서 가장 최고 난이도, 천체물리 또는 이론물리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고 싶어서 내가 물리 지원 분야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반드시 명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전처럼 두리뭉실하게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표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장래 희망은 제가 좋아하는 물리학에 대해 새롭고 아직도 찾아야 할
무한의 이론들이 넘실대는 우주를 개척할 수 있는 뭐죠? 우주 물리학자. 네, 이렇게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아까와 지금은 네, 정확하게 구분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자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모습은 당연히 멈춰 있겠죠? 네, 이거를 본 어머님들이나 아버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네, 보고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적히는 거구나. 네, 하는 거를 보실 거기 때문에 제 모습이 이렇게 또 멈춰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부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공부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천문학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분야를 함께 공부해야 된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블랙홀에 관계되어진 호킹 복사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실 이 중략되어진 부분에 수학에 대한 공부와 과학에 대한 공부 등을 본인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뺐어요. 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누구든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채워 넣는 거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서울대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 또는 부모님의 몫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시켰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모집 분야 학업 능력 개발에 대한 노력, 그다음 앞으로의 계획을 700자 내외로 적어라. 근데 여기서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정말 많았는데요. 자, 초등학교 때 이 과학탐구 교실과 과학 캠프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며 과학 이론을 배웠습니다. 사실 이 글을 갖다가 적을 때 여기는 앞에서 이런 부분의 배운 내용에 대한 것을 표현해 주는 건 좋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지시약 만들기, 배지 제조, 식물 추출액, 현미경 관찰 실험 등에 대한 부분들을 과학탐구교실과 과학캠프에서 배우면서 자,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됐고 왜?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가 던지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바꾸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 학업 능력 개발 부분에서 본인이 수학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록한 내용들인데요. 서울대 수학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과학, 물리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형태적인 부분을 적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내용적인 부분을 갖다가 기재를 할 때 수학적인 부분에 대한 공식을 서술형으로 풀이를 했고요.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도형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네,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수학 부분에 대한 내용만을 갖다 집어넣느냐? 아니죠. 아니에요. 과학에 대한 부분에서 발명대회에서 네,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공용 화장실에서 휴지를 아끼는 방법 등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작품을 출품했다. 그러니까 수학, 과학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줄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가 나열하는 것보다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나열을 갖다 해주시면 오히려 구체적인 내용이 더 되죠. 그러면 2번하고 3번하고 겹치는 거 아닌가요? 아하, 2번하고 3번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왜 아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3번에는 지원한 모집 분야 관련해서 가장 창의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경험 기술인데요.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땡땡땡 패턴에 대한 관찰과 노인성, 난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리의 탐구 자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썼던 친구의 글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청각을 갖다 지닌 강아지를 보니 귀가 어두우신데도 보청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 왜 창의적인 부분에서 X표를 갖다 했냐면 노인성 난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탐구라는 이 부분으로 내용을 갖다가 제목을 수정했으면 오히려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이 보청기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확대해서 노인성 난청도 있겠지만요. 사실 우리가 말을 못하는 강아지나 그 다음에 또는 동물들이 이런 듣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난청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아니면 반려동물의 난청에 대한 부분으로 옮겨서 탐구를 갖다가 해봤으면 탐구적 소견이 오히려 더 창의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가 제대로 되어진 부분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식용곤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느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이 식용곤충, 네, 2014년에 과학탐구토론대회에서 주제로 나온 이후에
매년 이 부분에 대한 주제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식용곤충에 대한 연구가 실제 진행이 돼서 많은 자료들이 쌓여 있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Enable Insect라고 하는 그 식량 부족 사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부분을 접근을 했는데 밀웜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무기물을 유기물로 배변하면서 우리의 그 스티로폼을 없애줄 수 있는 곤충 애벌레입니다. 갈색 거저리의 그 유충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 스타이로폼을 갖다 소화해낼 수 있는 장점을 갖다가 이용해 실제로 그 플라스틱 스티로폼은 없애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그 밀웜에서 나온 그 어떤 배변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마 여기서 스타이로폼을 먹는 밀웜까지만 했으면 여기서 창의성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스타이로폼을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가 먹나? 큰일 날 뻔했네요. 근데 밀웜이 먹잖아요. 근데 그 밀웜을 우리가 다시 먹는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탐구입니다. 근데 그 증상 유무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으니까 햄스터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 증상에 대한 연구들을 갖다가 진행한 건데요. 실제 서울대 영재교육원 합격한 학생의 이 자기소개서에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최근 들어서는 이 임상실험, 동물실험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탐구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가급적 쓰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은 약간 좀 다르지만 이렇게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위해성에 대한 것들의 연구를 한 것 자체가 탐구로, 창의적 탐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어려우신가요? 안 어렵죠?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해도요. 어머님들께서 감 잡았어 라는 이 표현을 꼭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점, 약점 기술인데요. 사실 그 앞에 있는 3번, 6번 문항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제자들이 가장 못 적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강점, 약점입니다. 강점은 잘 적어요. 근데 우리가 약점만 들어가면, 단점만 들어가면 왜 그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변명처럼 나를 스스로 보완하기 위해서 글이 굉장히 길어져요.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용이 많아지죠. 장점보다 단점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아 보여요. 자,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릴 텐데, 이렇게 단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쓰시는 것보다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일단 강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탐구를 만들어내는 호기심과 집중력, 그 다음에 체계성에 대한 부분을 본인의 강점으로 꼽으면서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썼죠. 그리고 탐구 토론 대회를 통해서 이런 보고서를 쓸 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속력과 질을 위해서 찾아볼 내용을 끝없이 생각하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이런 어려운 실험 주제들에 대한 부분들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빠르고 효율적인 걸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것들에 대한 것이 내 장점이다라고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해설하고. 근데 단점에서는 여기서 너무 치중한다는 점, 내가 몰입한다는 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른 활동에 우리가 진행을 할 때 한쪽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다 순서를 정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완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에서 단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이렇게 노력함으로 인해서 보완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깔끔하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점이 내용이 더 많아야지 단점에 대한 내용의 보완 때문에 아까처럼 이런 단점에 대한 내용이 많아져 버리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강점, 양점에서는 내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참고 삼아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봉사활동 경험인데요. 선생님 진짜 저 봉사활동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봉사활동 한 적이 없다니요. 학교에서도 우리가 쓰레기 줍기라도 봉사활동을 갖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봉사활동에 대한 이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봉사활동은
우리가 생기부에 기록이 되든 생기부에 기록이 되지 않든 내 스스로가 정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에 대한 이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규칙적으로 실행해서 내가 사회에 그런 내가 어떤 기업, 사회 구성으로서의 어떤 활동 등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인형 만들기를 통해서 다른 학생들 도운 거나 아니면 불우한 이웃을 갖다가 도운 거나 아니면 후원금을 갖다가 우리가 기부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좋을 수 있지만 일단은 그 부분에서 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적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적기까지만 한 게 여기서의 약간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바꾼다면 일단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에 들어가서 본인이 리더로서 이제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었던 경험 그리고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꼭 들어가고 싶어서 그 들어가서 이후에 봉사활동을 한 점 등에 대한 부분의 과정을 적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얻은 거 꾸준한 현장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얻었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배워오던 지식들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그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해줬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런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에 기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너무 이 봉사활동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골머리 이렇게 썩으면서 막 머리 쥐어뜯지 마시고요. 네, 거기 있는 부분에서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쓰레기 줍기라도 그 쓰레기 줍기를 효율적으로 내가 이렇게 바꾸어서 체계성을 가지고 쓰레기 줍기를 친구들과 함께 했던 것들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이 봉사활동 내용 어느 누구보다도 튼실하게 튼튼하게 탄탄하게 내용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영향을 준 책 4권, 4권? 3권입니다. 오타 남네요. 이거 또 가려주나요? 네. 네, 역시, 네, 짱입니다. 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 봉사 활동에 대한 그 영향을 주었던 책을 갖다가 본인이 적어도 좋고요. 그다음에 전공에 관련되어진 책을 적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봉사 활동은 인성책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탐구 활동은 전공책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독후감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대학교 6번 문항의 독서 부분에서는 본인이 상 받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 쓰지 마세요. 왜 쓰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300자 글자 수 정말 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 본인이 왜 이 책을 선택했고 이 책에서 내용을 받은 것이 무엇이며 나는 이걸 계기로 통해서 내가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3권의 내용을 각각 300자, 300자, 300자를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 권에서 300자 내용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수상 경력에 대한 부분들은 좀 빼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 이기적인 유전자에 대한 소스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리처드 도킨스의 그 이기적인 유전자는 사실 너무나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뭐 줄거리나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책에 대한 이유를 선택한 건 이 친구는 생명공학을 지원을 했던 학생인데 생명공학자로서의 꿈을 꾸게 만든 책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기적인 유전자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왜 이 책을 갖다가 읽었는지 그리고 그 이기적인 유전자의 책에 나온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생각들을 많이 품게 되어진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을 선택한 걸로 여기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책에 대한 선택은 부모님들마다 가장 중요하게 이제 고심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사실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신 책 신간을 내용을 갖다가 적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쯤에 1차 시험 통과하고 나서 이제 발표가 되고 난 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한번 이렇게 약간 서점에 나가셔서 이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책들이 어떤 책인지 그 부분에 대한 신간 도서를 선택해도 전혀 무방하다.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일단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하. 네, 이렇게 해서 서울대 영재교육원의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한번 설명드리면서 이제 샘플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어려우시다 하면 1차 전형 통과하고 나서 나중에 그 적으실 때
저에게 한번 또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서울대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의 설명은 마무리 짓고요. 또 다른 영재원의 자기소개서 작성법 어떻게 우리가 진행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